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다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낮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찬송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 공기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비교적 먼지 농도가 높았던 대전 대덕구 문평동과 당진 송산면은 오늘 6시 기준 대전 대덕구 문평동은 32마이크로그램, 당진 송산면은 31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는 보통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쪽 지역은 다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주와 부여 등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크게는 3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한 날씨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전은 14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 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논산은 1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낮 기온 천안은 13도, 서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한낮에 부여 15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하늘 아래 대체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는 가운데 모레 수능일에는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레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각 교육청마다 24시간 상황실을 마련해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수능 시험 운영을 위해 감독관과 본부 관리, 순찰요원 등을 각각 지정하고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8시 40분부터 종료되는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학교 주변의 공사 중지나 차량 경적음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하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사이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교육청 주변 경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 대전은 18,681명, 세종은 2,805명, 충남은 18,922명이 응시합니다. 우리 생활 속 기초 질서 가운데 가장 안 지켜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대전에서만 한 해 10,000건 이상이 적발될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일지 이교선 기자가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장. 파란색 주차면에는 모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장애인이 탔을 때만 댈 수 있는 스티커 차량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좀 그게 있으시고 다른 데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같이 오실 때 모시고 올 때 이제 하는데 오늘 너무나 급해가지고 지금 잠깐 스티커에 번호를 가리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특히 휴일 등 혼잡이 심할 때면 불법 주차가 급증해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가 많이 주차를 해요. 필요 없는 일반 주차를. 그러고 호텔 같은 데도 그런 때가 있어요. 혹 가다가 일반 차들이 장애인 주차장에서 댈 때 좀 기분이 나빠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는 비장애인 차량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스티커 위변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에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발 건수는 2016년 11,999건, 지난해 12,203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654건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3년간 과태료만 28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빈 곳이 많지만 그거를 좀 할인을 해주셔서 양보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인 일제 단속에 이어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강제 단속 이상의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최근 2년간 대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투유에 공개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대전이 171.63대 1로 대구와 광주, 서울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전년 대비 16배가량 올랐으며 세종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대전의 청약 광풍은 새집 선호 현상 속에 공급 물량 부족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부족해 청약 과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남 도의회 부여군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시군에서는 끝까지 막겠다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됐던 부여군청. 15개 시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군청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남이 집안 살림에 지금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산을 줄 때 철저하게 살피고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의회에서 방망이 치지 않으면 그 예산 내려오지 않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이어 감사장 설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이 지자체 장과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말이 정책 감사지 사실은 실정된 정책을 캐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여 분 만에 도의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끝났습니다. 고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회는 감사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19일 부여군을 도의회로 불러 감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 행정감사는 부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천안과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에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선 행정감사 일정에 맞춰 집행부를 대동한 현장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어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의회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운영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일반 병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지적했고 천안의료원장은 목천읍 지역 의사들이 요구해 백신 가격을 높게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목천읍 의사회가 백신 가격을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담합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BCG 경피용 백신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소 없는 피내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대전, 세종, 충남의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공개한 피내용 BCG 접종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에 따르면 보건소를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17곳만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종의 경우 단 3곳에 불과해 많은 부모들이 피내용 백신을 맞추기 위해 대전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피내용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전국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모들의 불편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겠다며 전국 시도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역 현안들도 대거 제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예타 면제 카드에 충청권에서도 본물 터지듯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을 최우선으로 순환도로망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면제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트램을 후순위로 돌리는 대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대덕특구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반드시 그냥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런 SOC 말고도 일자리 창출하고 좀 연결될 수 있고 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연결될 수 있는 일찌감치 KTX 세종역 신설을 면제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힌 세종시는
충북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이 순위로는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여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추이를 봐야 될 거고 여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광역 교통망에 집중해 명분은 있지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명 고령선,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선정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시도 간 공통 과제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청양, 부여, 공주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기대 효과가 예측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당장 내후년 예산부터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할당 방식은 아닌 만큼 다른 시도에 밀려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 다음 달 있을 정부의 최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천변 도시고속화도로의 하이패스 설치 공사가 지난 6일 시설물 안전 적합성 검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합니다. 하이패스 설치 공사로 5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통제됐던 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그동안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를 빚으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믹스와 왓셋 등 이른바 유사학회에 참가한 정부 출연연 연구자 250여 명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1회 이상 유사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연구원은 21개 기관 251명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80%가 넘는 217명이 경고를 받았고 견책과 감봉이 30명, 정직이나 해임 등은 불과 2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2차례 이상 유사학회에 참석한 33명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도 단 2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 수백 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가짜 회사를 100곳 넘게 세워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했는데 이 대포 통장으로 오간 돈만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유령법인 122곳의 인감증명서가 담긴 파일이 쌓여 있고 종이 상자에는 속칭 대포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53살 노모 씨 등 9명이 최근 3년 넘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사무실입니다. 노 씨 등은 유령법인의 명의로 대포 통장 387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빌려주고 관리까지 해줬습니다. 이들은 계좌 한 개당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 3년 동안 3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대포 통장으로 오간 돈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세무사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자들은 대부분 노숙인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세무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을 유통하거나 쓴 혐의로 5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사비시대 왕궁터인 부여 관북리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가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기존 조사 지역 남쪽에서 진행되는데 인접 지역에서 도로와 목곽고, 배수로 등이 확인된 바 있어 추가 조사로 사비시대 왕궁터의 주요 시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넉 달 가까이 가동을 멈춘 가운데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재가동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연구자로 구성된 하나로 이용자 그룹 대표자 회의는 암 환자의 치료 지연, 초미세먼지 연구 중단 등 관련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하나로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로는 지난 7월 말 하나로 내부에 정지봉에 이상이 생겨 자동 정지됐으며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가동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MBC 기획보도 도서관은 살아있다. 오늘은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짚어봅니다. 지식 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복합 문화시설 형태의 미래형 도서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 세미나실에서는 북콘서트가 진행 중입니다. 카페와 회의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이 어우러진 이곳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국내 전문 도서관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 2014년 7월에 문을 연 한국원자력연구원 라키비움입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합성어로 세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원래 연구 서적을 대출하고 반납하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복합 문화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단순히 학술 자료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어서 휴식을 또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료 열람은 물론 강연과 전시, 인적 교류, 휴게 기능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등장한 개념이 라키비움으로 미래형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신다거나 회의를 하면서 다양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이용자 수는 자연스럽게 는 것 같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 정보의 허브였던 도서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책의 열람과 대여 기능에 그치는 기존의 도서관으로 남을지 아니면 다채로운 지식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도서관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다음 달 21일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난방용품 등 불법 유해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전기난로와 손난로,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등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부품 의미 변경 등 불법 유해 물품이 확인되면 반송과 폐기는 물론 수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부 수소버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서산과 아산에 수소버스 9대가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버스를 보유하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30대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내년에 수소차도 174대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2기도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천안시 목천읍의 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실에서 불이 나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장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아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5살 박모 씨가 승용차에 부딪힌 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 씨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5일과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역사학 고고학연구소 문화유산 공동연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아시아의 고고학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는 유라시아 6개 나라 고고학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국과 몽골 문화유산 공동연구 10년을 비롯해 유라시아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유정입니다. 올 시즌 개인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한화 투타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이태양, 이성열 선수를 만나기 위해 대전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한화 마운드에는 이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양은 불펜 필승조로 활약하며 63경기에 출장해 4승 2패 12홀드, 평균 자책점 2.84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이 이기는 경기는 물론 위기 상황에도 마운드에 올라 위력투를 선보였는데요. 최근 3년간 팔꿈치 수술과 재활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태양의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수술을 2번 하면서 그동안 또 2년의 또 재활을 거치고 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올 시즌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성적이 또 좋았던 것 같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희 팀의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방어율이 좋았고 이제 나가는 불펜 투수들마다 다 잘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가려고 하고 시즌 게임 때도 이번에 내가 나가서 막아야 돼.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저희 또 불펜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팀 성적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KT랑 할 때 이제 대전에서 이제 우람이 형이 마무리로 올라갔는데 우람이 형이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만 블론 세이브를 해서 4대4 동점인 상황에서 1사 1삼루의 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맞고 연장까지 가서 또 잘 막아가지고 또 끝내기로 이긴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좀 큰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또 잘하려고 또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좀 더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뭐 야구는 이제 잡으면 또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되는데 너무 또 그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제스처가 너무 저도 모르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나온 것 같은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저희가 또 가을 야구를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잘 준비를 해야죠. 시즌은 끝났는데 이제 끝난 시점부터 이제 당장 내년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제 야구는 1군에서 3년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개인 이제 커리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올해 잘한 거를 내년에도 이어가야지 또 인정받는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작년에 이제 재활하면서 준비했던 그 기간이 있어서 올해는 더 그거에 비하면 더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운드에 이태양이 있었다면 한화 타선에는 이성열이 야구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성열은 올해 34홈런, 102타점, 2할 9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는데요. 그가 쏘아올린 30홈런은 한화 국내 왼손 타자 최초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그는 올 시즌 중에 주장직을 맡아 선수들을 이끌며 팀 11년 만의 가을 야구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작은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합류해서 팀 성적과 같이 제 개인 성적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이고 또 팀 성적이 일단 우선 좋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미 있던 시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또 기사로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좀 기사가 되다 보니까 의식도 되고 또 홈런을 쳤을 때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좋은 홈런을 쳐서 팀 성적에 좀 도움이 됐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30홈런 100타점을 하는 게 타자들의 상징이고 또 3할을 쳤어야 되는데 3할을 도전은 해보았지만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야구하는 부분에서 30홈런을 넘기고 100타점을 넘겼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장을 이제 맡아라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좋은 경험도 했었고 아마 또 살아가면서 야구 생활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한 팀 외에는 다 아쉬움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정말 저희 팀한테는 좋은 경험했고 또 좋은 시즌 했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내년에 좋은 기대를 갖고 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이제 부담감도 있고 기대감도 다 있겠죠. 근데 일단은 시즌 끝났기 때문에 뭐 부담, 기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몸 안 아프고 잘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뭐 일단 부담되는 것은 또 내년 시즌 돼봐야 되는 거니까 뭐 부담보다는 기대를 더 갖고 있고 등 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이 저희 팀 선수들 그거 잘 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저희가 또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했는데 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저희도 더 힘이 나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쉽지만 올 시즌은 또 이렇게 끝났는데 내년이 또 있고 내후년이 있으니까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또 가을 야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를 발판으로 내년 시즌 더 높이 비상할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상 스포츠 투데이였습니다. 모처럼 상쾌한 출근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인데요. 종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은 다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입니다. 다만 공주와 부여 등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어 아침까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크게는 3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한 날씨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전은 14도 예상되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하늘 아래 대체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는 가운데 모레 수능일에는 심한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깟게 얼마라고 그걸 아껴? 괜한 핀잔을 들어도 엄마 몸은 좀 엄마가 좀 챙기셔. 퉁명스런 잔소리를 들어도 아빠! 왜? 내가 창피해? 따끔한 꾸지람을 들어도 누나가 그러지 말랬잖아. 새침한 야단을 들어도 따뜻한 등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세 가지 즐거움이 가득한 킨더조이를 만나보세요. 첫째, 맛있는 즐거움. 둘째, 상상하는 즐거움. 셋째,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세 가지 즐거움이 하나의 킨더조이. 지금 입기 딱 좋은 다양한 겨울 아이템으로 올 겨울을 활기차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유니클로 감사제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요 쫄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법 아세요?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죠. 잇몸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네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게 인사돌 플러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